2025년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원룸. 이지은은 32살이었다. 이혼한 지 3년, 7살 딸 서연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싱글맘의 삶, 쉽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전 6시 알람이 울렸다. 지은은 일어났다. 피곤했지만 참았다. 서연이를 깨웠다. 유치원 갈 준비. 아침을 차렸다. 간단하게 밥과 계란. 서연이가 식탁에 앉았다. 졸린 눈으로. 지은은 도시락도 쌌다. 서연이 점심. 유치원에서 급식이 있지만 간식용으로. 7시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걸어서 10분 거리.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서연이를 맡기고 돌아왔다. 바로 출근 준비.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 9,860원. 하루 9시간. 월급 180만 원 정도. 편의점 일이 끝나면 저녁 7시 서연이를 데리러 갔다. 유치원 연장 보육.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간단히 서연이와 함께 먹었다. 서연이를 씻기고 재웠다. 9시쯤. 그리고 지은의 두 번째 일이 시작됐다. 배달 아르바이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토바이로 배달 앱을 켜고 주문을 받았다. 치킨, 족발, 중국 음식.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달했다.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하루 평균 15건. 월 90만 원 정도 추가 수입. 총 수입 월 270만 원. 여기서 월세 6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유치원비 3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15만 원. 총 지출 160만 원. 남는 돈 110만 원. 하지만 여기서 비상금을 빼야 했다. 병원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이혼 당시 합의했었다. 전남편 최민재와 양육비 매달 50만 원. 법적 문서도 작성했다. 공증도 받았다. 민재는 약속했다. 꼭 지키겠다고. 딸을 위해서라고. 지은은 믿었다. 그때는 처음 3개월은 입금됐다. 50만 원씩. 정확하게. 지은은 안도했다. 민재가 책임을 지는구나. 하지만 4개월째 입금이 없었다. 지은은 전화했다. 민재가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일십. 다시 전화했다. 여전히 무응답. 일주일 후 민재가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고. 이번 달은 어렵다고. 다음 달에 2배로 주겠다고. 지은은 이해했다. 누구나 어려울 수 있다고. 기다렸다. 다음 달. 입금 없었다. 전화했다. 또 무응답. 문자 보냈다. 이번엔 답도 없었다. 그 후로 3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은은 계속 연락했다. 수십 번, 수백 번. 민재는 피했다. 전화 차단, 문자 무시, 완전히 잠적. 지은은 혼자 버텼다. 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배달 중이었다. 신호 대기 중. 스마트폰을 봤다.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다. 민재의 계정. 비공개는 아니었다. 볼 수 있었다. 최근 게시물. 지은의 눈이 커졌다. 사진이었다. 민재가 여자와 함께. 낯선 여자. 예쁘고 젊어 보였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 와인을 들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데이트, 기념일, 사랑. 지은은 스크롤을 내렸다. 더 많은 사진들. 민재가 명품 옷을 입고 새 차 앞에서. 해외여행.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최근 3개월간의 기록들. 화려한 생활. 돈을 쓰고 있었다. 많이. 지은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돈이 없다고 했었다. 양육비를 못 준다고.
힘들다고.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 민재는 돈이 있었다. 하지만 딸에게 쓰지 않았다. 새 여자에게 썼다. 자신에게 썼다. 신호가 바뀌었다. 지은은 오토바이를 몰았다. 배달을 완료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2시. 서연이가 자고 있었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잠. 지은은 딸을 봤다. 눈물이 났다. 이 아이의 아버지, 책임을 버렸다. 약속을 어겼다. 법을 무시했다. 하지만 잘 살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반면 이 아이와 나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불공평했다. 부당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양육비 미지급. 법적으로 처벌 가능했다. 이혼 당시 변호사가 말했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그때는 필요 없을 줄 알았다. 민재를 믿었으니까. 다음 날, 지은은 법률 상담을 알아봤다. 인터넷 검색, 무료 법률 상담, 여성가족부 지원. 찾았다. 전화했다. 상담 예약을 잡았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금요일이 됐다. 지은은 편의점 사장에게 조퇴를 부탁했다. 급한 일이 있다고. 사장이 허락했다. 오후 1시에 퇴근했다. 서연이는 유치원 연장 보육. 괜찮았다. 법률 상담소로 갔다. 시청 건물 안. 여성가족지원센터. 들어갔다. 상담원이 맞았다. 40대 중반 여성. 이름은 박지영. 변호사였다. 양육비 전문. 지은은 앉았다.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양육비 합의. 3개월만 지급. 그 후 3년간 미지급. 전 남편이 SNS 게시물. 화려한 생활. 박지영이 들었다.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이야기가 끝났다. 박지영이 말했다.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강제 집행. 심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고. 지은이 물었다. 어떻게 진행되냐고. 박지영이 설명했다.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한다고. 법원이 전 남편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그래도 안 지키면 재산 조회를 한다고. 급여, 예금, 부동산, 모두. 그리고 강제로 압류한다고. 급여 일부를 직접 지은에게 보낸다고. 지은은 놀랐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박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이 보호한다고. 아이의 권리를.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라고. 부모의 의무라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지은이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드냐고. 박지영이 답했다. 무료라고. 정부 지원이라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대상. 지은이 해당된다고.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모두 무료. 지은은 안도했다. 돈 걱정했었는데. 박지영이 서류를 꺼냈다. 신청서. 지은이 작성했다. 개인정보, 이혼정보, 양육비 합의 내용, 미지급 내역. 모두 적었다. 이혼 판결문도 제출했다. 가지고 왔었다. 박지영이 받았다. 검토했다. 완벽하다고.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접수됐다고. 심리 날짜가 잡혔다고. 2주 후 민재도 소환장을 받을 거라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안 나오면 불리하다고. 지은은 기다렸다. 2주간 긴장됐다. 어떻게 될지, 민재가 나올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처음으로 3년 만에 뭔가 바뀔 것 같았다. 심리 전날 밤, 지은은 서연이를 재우며 말했다. 곧 좋아질 거라고. 아빠가 도와줄 거라고.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가 올 거냐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는 아빠를 그리워했다. 3년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민재가 피했기 때문에 지은은 다짐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딸을 위해, 정의를 위해 민재가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법적으로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심리 당일 지은은 일찍 도착했다. 가정법원 3층 대기실에 앉았다. 떨렸다. 민재가 올까? 30분 후 문이 열렸다. 민재가 들어왔다. 3년 만에 보는 얼굴. 여전히 잘생겼다. 하지만 차가웠다. 지은을 봤다. 눈을 피했다. 반대편에 앉았다. 변호사와 함께. 지은은 혼자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법이 있었으니까.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복수의 시작 제1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민재에 대한 지은의 복수는 어떻게 될까요? 2화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